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지난 5일 41명의 목숨을 앗아간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대피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기내 수화물을 챙기려고 통로를 막아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물건을 챙기려고 뒷사람의 진로를 막아 생명까지 잃게 한 것입니다. 최소 몇 명은 더 살았을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항공기 사고에서 대피하는 데는 1초가 아쉽습니다. 그 순간 나가면 살지만 못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통로를 막았던 승객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 때문에 불길 속에 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표정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남을 배려하는 생각과 행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샵 2309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광장 코너에서는 총선을 1년 앞두고 각 정당의 총선 전략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신용현 위원장과 말씀 나눕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바람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월평공원 정림지구 특례 사업의 조건부 개발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의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환경단체의 반발 등 찬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과 세종 지역 23개 버스업체 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세종시 주택특별공급 제도가 손질됩니다. 특별 공급 기간을 기관별 5년까지로 제한하고 대상은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해마다 교묘해지며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조례가 만들어졌지만 1년이 넘었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이제는 파격적인 주택 공급 정책까지 등장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짜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부의 세종보 해체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소장자와 환수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백제 금동 관음상이 중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져 문화재청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장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 조건부 개발이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기자, 심사위원들이 재심의 끝에 현장 답사를 한 뒤 내린 결정이죠? 네,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 소음 대책 마련과 아파트 주출입로 위치를 중앙으로 옮겨서 차량 소통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이 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 38만 4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21.6%인 8만 3천 제곱미터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져 1,400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네,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면서 찬반 논란이 또 일고 있죠. 네, 이 환경단체들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시민 의견이 무시됐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월평공원 보전 문제는 갈마지구와 정림지구가 따로 분리돼 있지 않다고 보고 이 공론화 과정에서 개발을 반대한 건 월평공원 전체에 관한 판단을 시민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해 말 그 공론화위원회 결정 당시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한해서 논의된 문제고 의견 수렴을 거친 거라며 선을 걷습니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5개 공원 6개 지구 민간 특례 사업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곳이 이제 용전근린공원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이 두 곳으로 늘었는데요. 이번 결정이 최대 갈등 지역인 갈마지구 사업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예. 문제는 내년에 다가올 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네. 대전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발휘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부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온 세종시 공무원 주택 특별 공급 제도가 손질이 됩니다. 박 기자, 이 특별 공급 기간을 기관별 5년까지로 제한하고 대상은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 특별 공급 제도를 손보기로 한 건데요. 우선 올 연말 끝날 예정이었던 특별 공급 기간은 무기한 연장되지만 다만 내년부터는 각 기관별로 세종시에 입주한 뒤 5년까지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올해 초 이전한 행정안전부와 올 하반기에 이전할 예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고려한 겁니다.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신규 채용된 직원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 또 이 정무직 또는 기관장들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특별공급 비율도 내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 2022년 말까지 40%, 또 이후에는 30%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에 하반기 중에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예, 이 공무원들에게 투기용 아파트를 안겨주는 나라가 되면 안 되겠죠. 네. 예, 또 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파격적인 주택 공급 정책까지 등장을 했는데 충청남도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거의 공짜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죠. 네, 결혼을 준비 중인 젊은이들에게 가장 힘든 건 이 신혼집 마련일 텐데요. 통계청이 2017년 주거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 혼인 계획을 할 때 10쌍 중 3쌍인 이 31.2%가 1순위 이 고려사항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과 이로 인한 저출산 현상이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이걸 낮추기 위해서 충남도가 충남형 행복주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산시에 1,369억 원을 들여서 2022년까지 600가구 규모의 충남 행복주택을 짓는데 이 주요 입주 대상은 예비부부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임대료 정책인데요. 기존 행복주택 임대료인 20만 원에서 32만 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여기에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임대료가 다시 반으로 줄고 또 네. 2명의 아이를 출산하면 무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5년간 충청남도가 공급 예정인 충남 행복주택은 모두 5천 가구 정도인데요. 이 충남형 행복주택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지 또 이 결혼과 출산 장려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충남의 노력이 요즘 돋보입니다. 네. 인구가 주는 대전시는 이런 게 언제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음 얘기 해볼까요? 대전 지역에서도 보이스피싱이 해마다 교묘해지면서 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갈수록 지능화된 수법과 이 목소리의 신뢰감을 높이면서 피해자의 다급한 마음을 현혹하는 솜씨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 지역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1,300여 건에 피해 금액만 150억 원이 넘습니다. 2017년과 비교를 해보면 피해 금액이 1년 새 50%나 급증했습니다. 예, 이를 막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그 대전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박 기자 이게 1년이 넘었는데도 뒷받침해줄 조직과 예산은 감감무소식이라면서요. 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예방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이 대전시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자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대전시가 컨트롤 타워를 맡고 경찰과 금감원, 법무부, 은행 등이 협력한 이런 예방 활동이 주된 업무입니다. 네. 하지만 이 후속 조치가 없어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 기관은 협의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활동이 기관마다 제각각 이루어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이 한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전시 경찰청 관내 금융회사와 협력해서 전 연령대 대상별 맞춤형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시민단체도 대전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목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전국 최초의 보이스피싱 예방 조례가 잠자는 동안에 이 시민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네. 조례를 만드는 데만 급급했지 이 효율적인 시행 여부는 아무도 챙기지 않은 결과겠죠. 네. 대전시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도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일본에 있는 소장자와 환수 협상을 벌이다가 결렬된 그 백제 금동 관음상이 중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져서 문화재청이 확인해 나섰다고요. 네, 문화재청은 백제 금동관음상의 이번 중국 반출이 상하이 박물관 상설전 출품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이 전시 이후에 중국 박물관이나 민간인이 이런 이 금동관음상을 매입할 경우에 자칫 환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7세기 초 백제에서 만들어진 이 백제 금동관음상은 1907년에 충남 부여 들판에서 한 농부가 발견을 했는데 이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이걸 반출을 하고 또 그 이후에 행적이 묘연했다가 2년 전에 소장자가 나타나서 문화재청이 이제 환수에 나섰는데요. 액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예. 고향을 잃고 타국을 전전하는 관음상 빨리 되찾아야겠습니다. 문화재는 원래의 자리로 와야 그 가치가 제대로 살아나는 거죠.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습니까? 네, 어젯밤 11시 20분쯤에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에서 11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이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박장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가 아파트 2,400여 세대의 베란다 난간에 미니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오늘 대전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물산업 중소기업 혁신 성장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물 관련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혁신기술 사업화 판로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서천, 보령, 태안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겠으며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정치광장. 정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정치광장.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과 각 정당의 총선 전략을 차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신용현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바람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용현입니다. 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 먼저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번 21대 총선의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바로 오늘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인데요. 네. 내년 총선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심판 성격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올해 1, 4분기 마이너스 0.3%의 역성장 쇼크가 나타나고 또 그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를 넘는 것처럼 경제 사정이 굉장히 나쁜데 아마 올해가 지나면서 그 체감도는 더 심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인사 참사로까지 불리는 그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문제, 뭐 무차별 낙하산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진보 정부에 대해서 여기는 훨씬 더 깨끗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그런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고 또 남북 문제나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그런 미래에 대한 정책이 안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총선은 이런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이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과 변수들도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예. 이번 총선의 쟁점과 변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지난 대선은 촛불 전국화에서 치러져서 완전히 쓰나미처럼 이제 지나갔고 예. 지난번 지방선거는 남북 평화 통일 그 분위기를 얻고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경제 민생 문제가 제일 중요 쟁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아마 이제 21대 총선이 우리나라의 정치 선진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정표가 되는 총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아마 뭐 여당에 대한 경제 실정도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경제 문제가 심각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 네. 대안 제시를 하거나 협치를 하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강대강 투쟁을 통해서 세불리기를 하고 발목 잡기를 하는 데에만 이제 너무 나서고 있는 거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예. 또 저희 사실은 바른미래당 역시 작년에 창당한 이후에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새정치의 모습을 잘 보여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총선에서는 저희가 이제 국민의당에 지지를 주시면서 양당 체제를 좀 깨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주셨었는데 네. 이번에 21대 총선 때는 이제 다시 양당제로 회귀해서 지역구도가 더 강해질지 아니면은 바른미래당이 저희가 좀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그동안 사실 국민의당 시절에 캐스팅 보트로서의 그 국회에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역할은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역할을 다시 한번 맡겨주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번 21대 총선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치권은 이미 선거 모드로 돌입을 했죠. 그 각 당이 총선 전략을 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 예. 사실 바른미래당은 좀 당내 문제가 요즘 복잡하죠. 예, 예. 예. 현재 그래도 그 당내 그 총선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게 네. 저희가 바로 어제 이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희 나름대로는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 그동안에 이제 그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두 주축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네. 서로 이제 좀 신뢰를 못하는 면이 있었어요. 이게 뭐 바른정당은 다시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쪽은 뭐 민주평화당하고 다시 합쳐서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이게 당이 존속될 거냐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저희가 어제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절대로 다른 당과의 통합이나 연대 없이 바른미래당으로서 3번 기호를 달고 다들 총선에 임하겠다 하는 각오를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고요. 네. 그동안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들을 다 풀어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똘똘 뭉친 만큼 양대 기득권 정당의 대체 세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중도 민생 정당, 경제 정당을 표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특히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의 후폭풍을 벗어나서 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당 자체의 과제인데 그 바른미래당의 과제와 총선 전략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뭐 중도 실용 정당을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민생을 제일 잘 앞서서 잘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 정책으로 얘기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갈등이나 일종의 그 보역 갈등, 보수 진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낼 것이냐, 좋은 경제 정책 공약,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 관련 제도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실행 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양당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강대강으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인데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제 3당으로서 이런 실행 과제를 발굴하고 두 당이 같이 함께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의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역에서도 대전시당의 경우 현재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없죠.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총선 전략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시당 차원의 총선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 이제 시당 차원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바른미래당은 대전시가 사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굉장히 큰 국가 사업의 중추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실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을 저희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이제 실직이 되는 공약, 실천할 수 있는 공약들을 전면에 이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사실은 바른미래당의 전신의 하나인 국민의당이 대전에서 창당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선진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의 균형도 잘 맞춰주셨고 또 다당제가 사실은 대전 충청 지역을 통해서 구현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런 새로운 정당 그다음에 다당제를 정착하는데 좀 기회를 주십사고 시민 여러분께 호소할 생각입니다. 예. 이제 벌써부터 출마 후보군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 후보군 윤곽은 어떤지 궁금하고 또 위원장님 역시 이번에 지역구 출마하실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유성에 오래 굉장히 살았고요. 제가 대도연구단지에 있는 표준과학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에 네. 유성을에 출마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외에도 이제 한현택 동구청장님 그리고 지난번 대전시장 후보로 나서셨던 남충희 SK텔레콤 사장을 지냈던 중구의 남충희 위원장님, 예. 또 유성구청장 후보로 나오셨던 유성갑의 심서명 위원장님, 또 대전 시티즌 사장을 지냈던 서구갑의 김세한 위원장님, 예.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하셨던 서울의 윤석대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예. 하지만 또 새롭게 정치에 도전하는 역량 있는 신진 인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호를 활짝 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당의 후보로 좋은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지역에서는 쟁점이 될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쟁점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야 될 것들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이 4차 산업 특별시로서의 우리나라에서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청년들이 좋은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중요한 것은 원도심과 신도심학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주위에 세종시나 그다음에 이제 청원 청주 통합되면서 이런 주위의 지자체들이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에 비해서 대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더 발전을 할 것인가,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전에 곳곳에 흐르고 있는 하천을 이용하는 방법, 교통을 더 원활하게 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이나 능력 있는 인재들을 모으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저희 바른미래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하게 또 민생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후보자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될 것 같은 후보자, 이게 당선될 거 아마 이 당에서 결정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 분에게 찍기보다는 네.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해 하는 그런 후보자에게 표를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신용현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정치광장, 총선을 1년 앞두고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의 총선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조간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전국 버스 파업 찬반 투표 대전은 이란 제목으로 전국 버스 노조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자칫 충청권에도 버스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문호동 유임금 공로연수 개선 목소리, 충청투데이는 공무원 특별공급 대수술, 중도일보는 대전시티즌 정상화 드리블, 이란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5월 9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